제2장 영향력의 법칙. 리더십의 진정한 척도는 영향력이다. 리더는 어떤 모습일까? 항상 강인하고 멋지고 카리스마를 느끼게 하는 모습일까? 리더의 능력은 어떻게 측정할까? 두 사람을 세워놓고 비교했을 때 곧바로 누가 더 뛰어난 리더인지 알 수 있을까?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이런 질문을 던져왔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리더 중에 한 사람이지만 첫인상은 일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 바로 테레사 수녀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작고 여린 여성. 그러나 그녀는 엄청난 힘을 가진 리더였다. 다른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영향력이 없다면 절대 리더가 될 수 없다. 진정한 리더였던 테레사 수녀. 테레사 수녀가 마더 테레사의 단순한 길이라는 책을 출간하는 것을 도왔던 루신다 바디는 이렇게 말했다. 테레사 수녀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인식하고 그 필요를 충족시킨 사람,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일을 할 조직을 만든 사람, 그 조직의 규약을 만들고 세계 각국에 지부를 세운 열정적인 기업가 바로 그 자체이다. 테레사 수녀가 설립하고 이끌었던 단체는 사랑의 선교회였다. 가톨릭의 다른 단체들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한 사랑의 선교회는 자원봉사자들을 제외하고도 회원수가 그녀 생전에 이미 40만 명을 넘었다. 테레사 수녀의 지도하에 사랑의 선교회 회원들은 5대륙 25개국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했다. 인도의 콜카타 한 곳에서만도 테레사 수녀는 어린이 보호시설, 나병 환자 요양원, 인종을 기다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보호시설, 결핵 환자와 정신장애자를 위한 요양원을 설립했다. 진정한 리더가 아니었다면 그런 조직들을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테레사 수녀의 영향력은 사랑의 선교회라는 틀을 훨씬 뛰어넘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존경하고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작가이자 대통령 연설문 작성 비서를 지냈던 회기 누나는 테레사 수녀가 1994년 조찬 기도회에서 했던 연설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워싱턴에서 열린 조찬 기도회에는 수많은 주요 인사들,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 유대교인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테레사 수녀는 신과 사랑,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봐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청중들은 모두 그녀의 말에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연설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분위기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테레사 수녀는 노인 요양원에서 가족들에게 잊혀지고 버려져 상처받은 불쌍한 부모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청중들에게 물었다.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베푸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겠습니까? 청중들 중 베이비 부모들이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다. 테레사 수녀는 말을 이었다. 저는 오늘날 가장 큰 평화의 파괴자는 낙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경하게 낙태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약 1.3초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 나서 박수 소리가 강연장을 뒤덮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친 것은 아니었다. 클린턴 전 대통령과 힐러리 여사, 고어 전 부통령 부부는 밀랍 인형 전시관에 전시된 인형처럼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다. 테레사 수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연설을 마쳤을 때 청중들 중에서 마음이 상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만약 테레사 수녀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그런 연설을 했다면 청중들의 반응은 훨씬 더 적대적이었을 것이다. 야유를 하거나 비웃거나 아니면 화를 내며 연설회장을 뛰쳐나갔을 것이다. 그러나 연설자는 테레사 수녀, 1994년 당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존경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연설을 경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실제로 테레사 수녀가 말을 하면 사람들은 언제나 경청했다. 왜 그랬을까? 테레사 수녀가 진정한 리더였기 때문이다. 진정한 리더가 말을 하면 사람들은 듣는다.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딱 영향력 그 자체이다. 리더십에 대한 오해. 사람들은 리더십에 대해 종종 오해하곤 한다. 누군가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조직의 책임자가 되려면 리더라고 생각한다. 물론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조직의 책임자가 리더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리더십에 있어 지위란 그다지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진정한 리더십은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거나 지명되거나 위임받는 것이 아니다. 리더십은 오직 영향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영향력은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리더십은 획득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지위가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시간을 벌어주는 것뿐이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은 커질 수도 있고 반대로 줄어들 수도 있다. 리더십에 관한 잘못된 인식. 리더 그리고 리더십에 대해서는 수많은 오해와 잘못된 인식이 있다. 아래 5가지가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첫째, 리더십은 관리이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리더십과 관리가 동일하다는 것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리더십 책이라고 해서 구입해보면 사실은 관리에 관한 책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리더십과 관리는 큰 차이가 있다. 구성원들이 리더를 따라오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리더십에 관한 것이라면 관리는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크라이슬러의 전임 회장 리 아이어코카는 이렇게 빈정된 적이 있다. 어떨 때 보면 심지어 뛰어난 관리자라는 사람들도 큰 개의 목끈을 잡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소년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들은 큰 개가 어딘가로 가기를 기다린 후에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사람이 단순히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에게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를 주도해 보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관리자는 방향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바꾸지는 못한다. 사람들은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영향력이 필요하다. 둘째, 리더는 기업가이다. 사람들은 세일즈맨이나 기업가들이 리더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기업가들은 사업 기회를 찾고 발굴하는 일에 능숙하다. 그들은 사람들이 가진 욕구를 알아채고 이해하며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그것을 충족시켜준다. 그러나 기업가들 모두가 사람 문제를 다루는데 유능한 것은 아니다. 상당수의 기업가들이 그런 능력을 지닌 사람들과의 파트너십을 필요로 한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리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리더십은 지식이다.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아는 것, 즉 지식은 힘이다 라고 말했다. 힘이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지식과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곧 리더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시간을 내어 유명한 대학교에 한번 방문해보라. 그곳에서 빼어난 지식과 지성을 지녔지만 리더십은 형편없는 과학자 혹은 사상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머리가 좋다거나 교육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 반드시 리더십 역량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넷째, 리더는 개척가이다. 또 다른 오해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사람이 리더라는 생각이다. 첫 번째라고 해서 항상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에드먼드 힐러리 경은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른 사람이다. 1953년 그의 역사적인 첫 번째 에베레스트 등정 이후 많은 사람들이 뛰어난 업적을 거둔 그를 따르고 칭송했다. 그러나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다. 사실 힐러리 경은 에베레스트 등정 과정의 공식적인 리더는 아니었다. 원래 리더는 존 헌트였다. 그리고 힐러리가 1958년 영연방 남극 탐험대에 속해 남극으로 떠났을 때도 탐험대의 리더는 비비안 퍽스였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 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의 뒤를 따르면서 조직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선도자라고 해서 반드시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다섯 번째, 리더십은 지위이다. 리더십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리더십이 지위에 근거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그 생각은 틀렸다. 예전에 사치앤사치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던 광고회사 코디언트의 일을 살펴보자. 1994년 사치앤사치에 투자하고 있던 기관 투자가들이 이 사회를 움직여 사장 모리스 사치를 내쫓았다. 그 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임원 여러 명이 그를 따라서 회사를 떠났고 영국 항공과 제과 회사인 마스 등을 포함해 여러 고객 회사들이 거래를 중지했다. 사치 사장의 영향력은 대단히 커서 그가 회사를 떠났다는 뉴스가 전해지자마자 회사 주가는 주당 8.625달러에서 4달러로 폭락했다. 이것이 바로 영향력의 법칙이 보여주는 결과이다. 사치 사장의 지위와 직급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그는 여전히 리더였다. 스탠리 허프티는 이렇게 말했다. 지위가 리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지위를 만든다.